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의 술을 술술 풀어오는 선거권의 혼술 10월 27일 목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유동규 씨, 대장동 키맨 유동규 씨가 오늘도 한 세 가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콘으로 몰아넣는 그런 발언들인데, 이 하나는 본인의 휴대폰과 관련한 모든 그 자료를 검찰에 넘겼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정무방 이야기가 나왔었죠. 텔레그램 정무방이라고 있는데, 정무방 외에 이재명의 핵심 측근들로 구성된 몇 개의 대화방이 있다. 자, 그것을 이너서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화제가 됐었던 가짜 변호사와 관련해서 가짜 변호사가 마치 이재명 그 대표가 직접 보낸 것처럼 시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휴대폰 문제는 상당히 이재명 쪽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두려울 수 있는 것이,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일단 뭐 다른 거 플러스 알파는 다 놔두고 8억 4,700만 원이 이 김용으로 넘어간 과정, 유동규가 김용에게 전달을 했는데, 자, 이 돈을 만들고 배달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진술이 일치합니다. 건네줬다는 것이고, 자, 이 돈을 만든 남욱, 그리고 그 옆에서 또 심부름을 했던 사람이 있었죠. 이모 씨라는 그 사람이 있었고, 또 이 전달을, 그 유동규에게 전달을 한 정민용도 있고, 이 김용에게 돈을 건네준 유동규, 이 전부 다 말이 일치하는데, 김용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지금 검찰 옥중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옥중에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 입을 완전히 닫고 진술을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 그래서 이것이 일단 뭐 이재명 캠프 쪽의 어떤 지침이 갔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유동규,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증거가 없지 않느냐,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지 않느냐, 유동규의 진술밖에 없다, 물증을 제시하라, 뭐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김용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버티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 작년에 김용이 20억 원의 대선 후보 경선 자금을 요구를 했고, 4차례에 걸쳐서 8억 4,700만 원이 실제로 건너가고, 그런데 대장동 그 의혹이 터지면서 도중에 그것이 중단이 됐고, 그 과정에서 다시 1억 원을 돌려받았고, 그 유동규가 이 김용에게서 돌려받았고, 이런 모든 그 거래가 있을 때 통화도 하고 뭐 문자 메시지도 하고 다 했겠죠. 자, 그런 것들이 아마 지운다고 다 지웠겠지만은 그 이재명 쪽에서는 이 유동규 쪽에서 그 모든 통화 문자 기록을 공개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전부 이 검찰에 넘겼습니다. 오늘 그 자택 인근에서 기자들과 또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만났는데, 증거를 다 지웠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흔적 같은 건 지워지는 게 아니다. 흔적. 자, 이 흔적이 뭐냐면은, 이 휴대전화에 보면은 클라우드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이 클라우드는 컴퓨터로 작업한 뭐 어떤 내용이나 뭐 전화통화 그 내역이나 아니면 문자 이런 것을 저장할 때 작업한 컴퓨터, 그러니까 이 휴대폰 단말기 안에 있는 그 내부의 그 파일을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의 중앙 컴퓨터에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 이 또 클라우드는 상당히 그 용량이 커서 이 USB보다 훨씬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동영상, 뭐 사진, 문서 이런 거 대용량 파일들을 저장을 할 수 있는 그 클라우드인데, 그러니까 내 단말기를 바꿔도 클라우드에 이것은 남아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유동규 씨가 오늘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거는 지금 휴대폰 클라우드를 다 검찰에서 열었다. 그리고 비밀번호까지 다 제출을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원하는 거 그냥 이렇게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히면서 앞으로 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나하나 다 그 말하고 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다 넘겨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지금 재판에 계속 출석 중입니다. 유동규 씨는. 이 상황이 되면은 지금 검찰이 이 유동규 씨의
예, 휴대전화에 기록된, 그동안 기록됐던 걸 모든 것을 클라우드를 통해서 다 확보를 하게 되면은, 이, 김용치가 아무리 뭐 입을 닫고 있어도 또는 이 민주당에서 증거를 내놔라 뭐 하고 있어도 이것은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 검찰 수사에서 한 방이 될 수 있는 스모킹 건을 검찰이 여러 개 쥐고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발뺌을 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그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을 검찰에 다 그대로 넘긴 겁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정무방 이야기를 했었죠. 그때 압수수색을 할 때 이 유동규 검찰이 유동규를 압수수색을 하려고 했을 때 정진상이 전화를 걸어서 휴대전화 버려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거 버렸죠. 자, 그런데 이 휴대전화가 산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버려라고 한 이유가 바로 정무방 이재명 캠퍼 중에서 정무라인 쪽에서 이게 구축을 하고 있던 대화방, 그 정무방의 대화 내용이 들통이 날까봐 그것을 버리라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유동규가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무방에 누가 있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뭐 이름을 공개하기는 어렵고 여러 명이다 했는데 뭐 거기에는 이 유동규도 있었고 또 정진상 그 김용 이런 핵심 측근들 이재명이 이 나의 측근이라고 했던 2명 그리고 이재명의 다른 정무 라인 정무 파트 참모들이 같이 그 안에 들어가 있었겠죠. 그리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 외부에서 알려지면 안 되는 그것을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 정무방에서 깊숙한 대화를 나누는데 유동규는 이것을 이너서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너서클 어떤 권력 뭐 안에서도 그 중에서도 핵심들이 따로 모이는 그 이너서클이 이 정무방에 있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합니다. 언론에 지금 나오는 정무방 이것 말고도 임원들 산하기관 임원장 그 모임도 있었다. 그러니까 경기도의 산하기관들 그 산하기관들 아니면 그전에 성남시의 산하기관들이 다 이렇게 대화방을 만들어서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밑에 있던 산하기관장들이 또 다른 대화방이 있었다. 그리고 정무방이 따로 있었고 법조팀이 또 따로 있었다. 법조팀이 또 단체로 이재명을 도와주고 있는 그 법조팀이 또 대화방을 만들고 있었다. 자, 이런 것을 밝힌 겁니다. 그러면 그 방마다 그 인원이 어떻게 어느 정도 되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많지 않다. 뭐 이너서클이다. 뭐 전체를 합쳐서 한 10명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10명, 핵심 10명의 어떤 대화 내용, 뭐 10여 명, 뭐 이 대화 내용을 그 다 복구해서 이 대화방을 복구해서 종합을 다 하면은 여러 가지 이재명을 둘러싼 의혹들이 팩토로서 확인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문자 대화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대선 작업, 대장동 이거 외에도 뭐 지금 뭐 변호사 법조 그 팀도 있었다고 하니까는 변호사비 뭐 대납 의혹, 그 쌍방울과 관련된 뭐 이런 것들 또 뭐 성남 FC 후원금 의혹 여기도 다 이 대화방에서 여러 각급 각 이 분야별로 있었던 대화방에서 그 증거들을 확보를 할 수 있는 자 그런 정언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유동규가 지금 계속 정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다시 또 검찰에서 다 뒤져봐야 되겠죠. 자, 이 상황에서 또 가짜 변호사 이야기도 오늘 했습니다. 가짜 변호사 그러니까 가짜 변호사라는 것이 뭐 변호사 자격이 없는 것이 아니고 변호사는 변호사인데 유동규가 옥중에 있을 때 밖에서 이재명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보냈는데 그 변호사가 유동규 본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유동규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이재명과 관련해서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것을 염탐하려고 보낸 것 같아. 그렇게 유동규가 말을 했었죠. 그러면 그 가짜 변호사라고 이름 붙인 그 문재인 정부 그 청와대 행정관 출신입니다. 민정수석실의 행정관 출신인데 그 가짜 변호사 선임 비용을 누가 냈느냐 기자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것도 조사하겠지만 나도 알고 싶다. 누가 돈을 변호사비 선임료를 냈는지 금액이 상당히 많을 텐데 그래서 나도 알고 싶다. 그러니 본인이 변호사비 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누가 냈을까? 자, 유동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경기도지사였죠. 그때 이재명이
찾아와서 위에서 왔다고 했다. 위에서 왔다. 자, 유동규에게 경기도 고문 변호사가 와서 위에서 왔다. 경기도지사의 가능성이 뭐 상당히 높죠. 높은 분이 내려보내고 걱정을 많이 한다. 걱정을 많이 한다. 높은 분이. 그 얘기해서 얘기를 하더라. 그 변호사가 와서. 그래서 나를 케어해 주려고 왔나 생각을 했는데, 유동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행적들이 다 자기 방어를 위해서였고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감시하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하겠다. 또 뭐가 더 있다는 겁니다. 가짜 변호사가 가령 뭐 이재명의 명을 받아서 왔다.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가 또 진전이 될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이 유동규의 입에서 시작된 그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전혀 상황은 다릅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과 달리 대선 작업으로 옮겨붙었는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김용이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모든 것을 그 본인이 덮었을 것 같으면은 유동규처럼 또 진실을 토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욱 변호사가 11월 중순에 출소를 하죠. 일단 출소할 가능성이 높죠. 구속 기간이 끝나서. 자, 그러면 또 남욱의 입도 열리고 하면은 이재명은 그 다른 거는 일단 다 놔두고 뭐 대장동, 뭐 백현동 이런 거 다 놔두고 이 대선 작업 문제로 딱 덜미를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어제 이 1200명 소속위원 또 보좌진 뭐 사무처까지 1200명을 전부 한데 모아놓고 뭐 촛불 이야기하고 또 뭐 그때 국민들이 정권을 뭐 퇴진시켰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거리로 몰려나갈 태세를 보이고 있죠. 자, 그런데 거리로 몰려나가면은 민심이 뒷받침돼야 됩니다. 민심이 뒷받침 안 된 상태에서 거리로 몰려나가면은 오히려 역풍을 맞죠. 자, 그러면 민심이 이재명 쪽에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여론조사가 속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발표된 것 한 가지를 소개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자, 여론조사 공정이라는 데서 데일리안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자, 이재명이 조사에,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되느냐? 여기서 협조해야 된다가 62.7% 나왔습니다. 협조해야 된다. 협조 안 해도 된다. 33.3%. 거의 협조를 해야 된다는 게 과반수를 훌쩍 넘어서 국민 의견의 협조 안 해도 된다보다 거의 갑절이 높은 이런 지금 여론이 민심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이 실제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있느냐 없느냐? 사법 리스크가 있다. 57.8%. 없다. 33.1%. 이것도 거의 뭐 갑절 비슷하게 나오죠. 이재명이 사법 리스크가 없다고 하는 33.1%나 이재명이 조사에 협조 안 해도 된다고 하는 33.3%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3명 정도 이재명의 골수 지지층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재명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범죄 혐의가 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있다고 보는데 또 새로운 것들이 계속 드러나면은 민심이 이재명을 떠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장애투쟁을 할 동력이 떨어지고 그것보다 지금 이렇게 민심이 이재명을 떠나면은 민주당 의원들이 자기 살기 위해서 이재명을 떠나고 이재명을 손절하겠죠. 아마 이재명은 그 리스크가 더 큰지도 모릅니다. 10월 27일 보내드린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